자, 동아고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해설 시작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쉽기 때문에 7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 필요한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세 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L과 M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고, 새로 추가된 직선이 이제 2x-6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자, 둘러싸인 외접원. 자, 외접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인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 빗변의 그 가운데, 빗변의 이등분점이 바로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제 외심을 먼저 구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점 좌표를 먼저 구합시다.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A라고 할게요. 자, A는 2x-6이라는 직선과 2분의 1 x의 교점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A 좌표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2분의 3x는 6이니까 x좌표는 4가 될 거예요. 자, x좌표 4가 되면 y좌표는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4,2가 a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빌좌표라고 할게요. 어차피 a, b를 중점을 사용해서 외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b좌표는 두 번째 마이너스 2x라는 직선과 2x-6이라는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럼 4x는 6이니까 x는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b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AB의 중점 좌표가 곧 외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M이라고 하고, 자, 중점 좌표를 사용하면 더하면은 2분의 11인가요? 그럼 4분의 11이 되겠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심 좌표는 4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은 뭐 중점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반지름 뭐 MA 이렇게 하면 이걸 반지름으로 놓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AM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AM이 곧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반지름을 구해보면 루트 계산이 좀 복잡하죠. 4,2에서 4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4에서 빼면 16이니까 4분의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빼면 2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16분의 5의 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4니까 25, 4니까 100이 되겠네요. 12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25니까 그죠? 4가 밖으로 나가고 125는 5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지름 R을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나왔죠.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하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중심좌표 여기 있죠. 중심좌표 4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요. 자, 반지름이 나왔으니 R제곱이라고 하면 16분의 12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X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1X고요. Y 부분은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16분의 121 플러스 4분의 1은 16분의 125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이쪽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서 남은 부분은 이 부분만 남습니다. 는 0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고요. B는 1이 되죠. C는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하면 7번은 답이 1번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점 ABC의 좌표가 나와 있고요. ABC의 명확한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분 OC 위에 움직인 점 P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OC 위이기 때문에 X좌표 0부터 X좌표 2 사이, 요 사이에 P가 존재한다고 하겠죠. 자, 조건에 맞춰서
요 사이에 P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P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제 이걸 써야겠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점검을 해보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APC의 넓이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냥 신발끈 써도 되겠죠. 2056 04로 그냥 간단하게 신발끈 써서 빨리 구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곱하면 12에다가 20 맞죠? 그러면 32 빼기 얼마죠? 8 이렇게 되죠? 그럼 빼면은 24, 12인가요? 자, 넓이가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C의 넓이의 2배니까 삼각형 APC의 넓이는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APC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밑변은 CP가 밑변이죠. 자, 2분의 1에 CP의 길이는 E-A가 되고요. 높이는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없애면 E-A는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A는 0이 되겠습니다. 0. 자, A가 0이 되고요. 자, 그럼 0이 되니까 이 P의 좌표가 0,0으로 바뀌겠죠. P의 좌표를 0,0으로 설정해 주고요. 자, 선분 AP니까 그러니까 선분 OC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0도 허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P의 길이를 구하는데 AP의 길이는 0,0에서 5,6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36. 그럼 답은 루트 61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필요한 그림은 이제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제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은 원이 있고, 자, 원 반지름 R이 변하는데 여기서 S8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8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렸습니다. 미리.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에도 R에 8을 집어넣으니까 명확한 직선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우리가 필요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의 제곱이라는 원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직선 방정식은 R에 8을 집어넣었으니까 8루트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히 하면 X-Y 플러스 4루트 2는 0 이라는 직선을 사용하겠죠. 자, 우리가 쓸 원은 얘고 우리가 쓸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명확하게 직선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나왔죠. 이 직선이 x-y 플러스 4루트 2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호 AB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호 AB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선분과 호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는 방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적용해 봐야겠죠. 자, O부터 A까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0에서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겠죠. 자, 거리를 써보면 루트 2분의 절대값 4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가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은 8이 되기 때문에 특수각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도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쪽 각도도 60도니까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부채꼴에서 사용할 각은 바로 120도가 되겠죠. 총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채꼴에서
부채꼴 OAB에서 그 다음에 삼각형 OAB를 빼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는 3분의 2파이죠. 빼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 3분의 64파이 맞죠? 마이너스 4를 약분하면 16인가요? 16 루트 3 여기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다 나와 있는데 결론은 원 위에 한 점 P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하나의 점을 두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하나의 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저 앞에 평면 위인데. 자, 이제 얘 같은 경우 좀 더 펼쳐보면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많이 60도나 30도로 이제 확장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원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y는 x가 지나가고 이제 원 위에 한 점 P에서 시작을 하죠. 자, 원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자, 근데 Q가 y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PQ 길이와 똑같이 만들려면 P를 y는 x 대칭을 시키겠죠. 자, P를 y는 x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이유는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P1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이죠. 자, 대칭을 쓰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X축 위에 한 점 R을 쓸 건데 X축 위에 한 점 R을 쓰기 위해서 또 한 번 P를 X축에 관하여 대칭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P1이라고 했으니 이걸 P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PR까지 거리와 P2R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추가되는 QR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최소 PQ 더하기 QR 더하기 뭐죠? PR이죠. PR. 이 세 개를 최소를 구할 건데 PQ는 P1Q와 같고요. 그 다음에 QR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PR은 뭐와 같죠? P2R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는 이거를 일직선으로 연결시켰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검정색 길이 결국은 최소는 P1에서 P2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는가? 자, 지금까지 나온 조건식들을 다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 P1과 중심 O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P2와 중심 O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각도인데요. P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각도가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각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PO, 여기를 뭐 M이라고 할까요? POM의 각과 그 다음에 P1OM의 각이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N이라고 합시다. PON의 각과 그 다음에 P2ON의 각도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 45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 x 2개가 있으니 이 각은 90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90도가 되고 나머지 길이는 전부 다 주어졌기 때문에 P1, P2의 길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OP1의 길이는 루트 12고요. O2P의 길이도 루트 12가 됩니다. 그러면 P1, P2의 길이는 루트 12에 또 루트를 곱한 루트 24가 되겠죠. 그죠? 루트 24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루트 24는 뭐죠? 답은 이제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평행이동 한 후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먼저 평행이동 시킨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제 이건 식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저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 되네요. 맞죠? 그럼 중심좌표는 2,1이 중심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 중심이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1이 중심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시다. 자, 마이너스 3만큼이니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 자, 이제 이렇게 식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죠. 자, 어떤 이동을 하죠? 이번에 원점 대칭을 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보면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고 시작할게요. 자,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제 최종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식은 바로 요 원이 되겠죠. 자, 요 원이 1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니 이 중심좌표를 보면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좌표와 x축, y축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b는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되겠죠.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제 요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제 저거를 x축, y축에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구하는 요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림은 크게 그릴게요. 자,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뭐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점은. 자, 1,1 정도 그려보고요. x축, y축에 접하게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중심이 1,1이 되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0,-3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합시다. 0,-3은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자, 0,-3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자, 0,-3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접선은 y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만나는 점은 여기서 PQ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PQ는 P는 y축과 만나는 점이고 Q는 이 정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P, QR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중심이 R이라고 있으니 1,1의 좌표가 R이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을 미리 그려놓읍시다. 그럼 PQR의 삼각형을 우리가 찾을 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요. 우리가 찾는 삼각형은 바로 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맞죠? 뭐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닮음을 이용하려면 0,-3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은 1이고요. 여기는 수직,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맞죠? 이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M의 좌표나 또는 PM의 길이 또는 RM의 길이 이런 것만 구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이 됐으니까 길이를 구해보면 반지름 여기도 1이고요. 그 다음에 OR의 길이 있잖아요. 여기 0,3을 뭐 PQR,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에서 R까지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 도형에서 같은 각을 찾아보면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거랑 똑같은 각은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S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S에서 R까지 거리가 루트 뭐 얼마죠? S에서 R까지 거리는 루트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1이죠.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4가 됩니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그래서 루트 17분의 4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M의 길이와 M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먼저 RM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RM의 길이는 RQ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루트 17분의 1이 RM의 길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MQ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MQ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 바로 갈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에 MQ가 2개 있어야겠죠. 루트 17분의 8이 되고 높이는 루트 1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넓이가 되죠. 그러면 넓이는 루트 17이 곱해졌으니 17분의 4가 넓이가 되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넓이를 A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A가 됩니다. 17분의 4가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되고요. B 값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 B를 이제 저 안에 집어넣으면 17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도형의 이동인데, 이제 도형의 이동은 평행 대칭 이동이 섞여 있을 때 평행 이동을 먼저 해야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A를 F라고 하고요. 요게 지금 F죠. B가 G입니다. G. 잘 구분해야겠죠. B가 G고 A가 F인데, 이제 요 변형을 시켜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이동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먼저 기억 볼게요. 기억. 자, 이제 기억에서 확인할 부분은 G를 어떻게 이동시켰냐를 봐야겠죠. 이제 G의 이동의 순서를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G, X, Y에 0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을 봅시다. 자, 평행 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G에 X 플러스 3과 Y는 0이라고 이렇게 먼저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자, 그 두 번째 순서로 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는 순서는 X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Y에도 마이너스 Y가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 순서를 보면 X, Y가 바뀌어 있죠. 자, X, Y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순서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동에서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고요. 자, 그 이동 순서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시켰죠? 원점 대칭을 시켰죠. 자, 세 번째는 뭘 시켰죠? Y는 X 대칭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요 순서에 따라 이동했을 때 G가 B의 그림이 A의 그림과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먼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 중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을 시켰대요. 자, 원점 대칭을 시키니 마이너스 1,2가 1, 마이너스 2로 옮겨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의 마름모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지금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y는 x 대칭을 시켰대요. 자, 요거를 y는 x 대칭을 시키면 바로 a와 일치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이런 순서대로 두 번째도 적용을 해볼게요. 요 순서를 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처음에 fxy는 0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을 봅시다. 평행 이동이 항상 먼저예요. fx-4와 y-3으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fx-4는 그대로 있는데 y의 보호가 바뀌는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각각 어떤 이동이 적용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동에서는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의 이동이 적용됐고요. 자, 두 번째 이동에서는 y의 보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를 저 방향으로 똑같이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저 방법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를 이동해야 되죠. a를. 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 봅시다. 자, 중심 가지고 옮기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1이었는데 어디로 이동하죠? 2,4로 이동하겠네요. 그죠? 2,4로 이동하면 여기에 중심이 있는 마름모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마름모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마름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마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대칭시키죠? x축 대칭을 시키죠. 그럼 x축 대칭을 시키면 저 밑에 이제 이렇게 마름모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a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도 b와 겹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디귿. 자, b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도형 B를 움직일 거예요. 자, 도형 B를 움직일 때 중심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요거 가지고 움직입시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왼쪽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3칸 내려간다고 합니다. 밑으로 3칸 내려가면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심이니까 원래 있던 중심이 2,2였는데 새롭게 움직인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마름모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원점 지나나요? 원점 안 지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리을 볼게요. A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이번에 A를 옮깁시다.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1만큼 가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밑으로 마이너스 2로 내려오겠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마름모를 y는 x 대칭을 하면 a와 겹쳐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리을이면 답은 2번이 되겠죠. 12번의 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킨 대로 잘 이동을 하고 평행 대칭 이동이 섞였을 때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필요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A, B, C, D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레 또는 내부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EPQ가 존재를 한대요. 먼저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먼저 점 2에서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점 2에서 AB와 BC에 이르는 거리가 5와 7이래요. 저건 조금 순수하게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자, AB에 이르는 거리가 5니까 X좌표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BC에 이르는 거리가 7이니까 5,7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5,7이라고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대강 여기를 5,7이라고 할게요. 이 좌표가 이 좌표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PC와 PE가 1대1이다. PC와 PE가 1대1이다. 자, 그러면 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좌표를 볼 때 EPQ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나다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PC와 PE가 1대1이라는 것은 P가 CE, 그죠? C에서의 거리와 E에서의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EC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요 EC를 연결을 시켜보면 P의 좌표에서 E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뜻이니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EC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C의 수직이등분선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무조건 뭐가 되죠? C까지의 거리와 E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 P는 여기 위를 움직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 조건을 볼게요. AQ와 BQ가 서로 수직이다. 지금 이걸 잘 발견해야 되는데 AQ와 BQ가 수직이라는 것은 Q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AB는 고정이죠. Q가 움직이긴 하는데 그 Q가 어디냐? 바로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 바로 수직이 되죠. 원주각 때문이죠. 이제 그 원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이 원 위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P는 요 직선 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Q는 원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찾으라는 게 가나다의 조건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은 0,6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C 좌표는 1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P가 존재하는 이 직선 L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중점 M이 있겠죠. 자, 중점 M의 좌표는 2분의 17, 2분의 7이 되고요. 자, 직선 L을 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기울기 EC. 자, EC의 기울기와 수직이 돼야 되니까 EC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E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L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2,17, 2,7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Y는 이렇게 직선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Y는 X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5가 되네요. X-5라는 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하죠. 자,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은 직선 위의 P가 움직이고 원 위의 Q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최단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하는 거죠? 최단 거리는 바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여기가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이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 이제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자, 바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중심 0,6에서 x-y 마이너스 5는 0까지의 거리 d. 자, 루트 2분의 0,6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1인가요? 여기 거리 d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 d는 2분의 11 루트 2가 됩니다. 자, 근데 PQ의 최단 거리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PQ의 최소값은
거리 D에서 뭘 뺀 거죠? 반지름 6을 뺀 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거를 A 루트 2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A는 2분의 11이 되죠. 2분의 1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그럼 2A에서 플러스 B를 하자니 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0 이상 10 이하인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선 방정식의 특징은 K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K라는 걸로 이제 묶어보면 이게 3, 그죠? 마이너스 K로 묶었으니 1 플러스 Y가 되죠. 자, 나머지를 써보면 3Y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Y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원과 이 직선 방정식을 먼저 좌표 평면 해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저 원은 마이너스 2, 0이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라고,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접할 때가 기준이 되겠네요. 접할 때를 만들어주면 이게 첫 번째 접하는 직선이고, 자, 요게 두 번째 접하는 직선이 될 겁니다. 먼저 접할 때의 기울기 값 먼저 구해 봅시다. 자, 접할 때 기울기 값을 알기 위해 여기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1인데요. 자,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한번 원에 접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둘게요.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하면 이 직선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겁니다.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사용합시다. 자, 중심은 마이너스 2, 0이니 바로 여기서 공식을 써볼게요.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요때 특정 기울기 값을 이제 두 가지를 미리 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하면 3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4m 제곱에 플러스 6m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자, 이제 요 식을 계산해주면 2m 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n값은 하나가 2분의 1이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따졌을 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있죠. 자,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는 넘겨보면 k-3분의 2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k-3분의 2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요 사이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요걸 부등식을 풀어도 되지만 0 이상 10 이하의 정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대입하는 게 좀 더 안 틀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8, 9, 10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서 여기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K값만 찾아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0을 넣어봅시다. 0 넣으면 되나요? 0 가능하죠. 0 가능합니다. 자, 1을 넣어봅시다. 자, 1 넣어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안 됩니다. 3 넣었을 때는 기울기가 없고요. 자, 4 넣었을 때 되나요? 자, 4 넣었을 때 2니까 안 되죠. 자, 쭉 한번 써봅시다. 자, 이제 뒷부분까지 5, 6, 7, 8, 9, 10까지 쭉 써볼게요. 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안 되는 거 같이 지울게요. 자, 5 집어넣을게요. 1이니까 안 되죠. 자, 6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안 됩니다. 자, 7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안 되고요. 자, 8부터는 가능하죠. 그죠? 8을 집어넣으면 5분의 2. 8, 9, 10이 전부 다 가능할 겁니다. 양수고 2분의 1보다 작은 기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에 해당하는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5,12가 있고 기울기가 양수고요. 자, 원은 반지름이 루트 29인 원이 되겠죠. A에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는데 P가 AQ를 5대2라고 네번 하니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2로 네 번 하니까 AP를 5K라고 하고요. 길이를 얘를 2K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m이 되겠죠. 그러니까 5,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y는 m에 x-5 플러스 1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니까 이제 이걸 변형시켜 놓으면 mx-y 마이너스 5m 플러스 12는 0이라는 이제 직선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직선을 구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따 이 직선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기울기를 알려면 원점에서의 거리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거리들 미리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OA를 미리 구해 놓을게요. 자, OA의 길이는 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OP가 루트 29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에서 현 있죠, 현. PQ가 현이 되는데 현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당연히 수직이 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공통적인 OM의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제 두 번을 써볼게요. 자, 이제 식을 적어봅시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삼각형 OAM에서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피타고라스는 어디 쓸 거냐면, 삼각형 OPM에서 쓸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적용해가지고 두 개를 일치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OA의 제곱 있죠. OA의 제곱에서 AM의 제곱을 빼면 이게 OM의 제곱이 됩니다. 자, OPM에서 볼게요. 자, OPM에서는 OP의 제곱에서 PM의 제곱을 빼면 이것 또한 OM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을 이제 일치를 시키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겠죠? 자, 이제 그 식을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OA의 제곱은 얼마죠? OA의 제곱은 13의 제곱이니까 169. 그 다음에 AM의 제곱. AM은 지금 MP가 K이기 때문에
6K의 제곱이 되죠. 6K 제곱이니까 36K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5P의 제곱 29죠. 빼기 PM의 제곱 K 제곱이라고 쓰면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5K 제곱이 140이 되죠. 그래서 이제 K는 2가 됩니다. 자, K2가 나왔으니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반지름을 이용해서 바로 OM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K에 2를 집어넣으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루트 29의 제곱에서 4를 빼니까 OM의 길이는 얼마죠? 이거는 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5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M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쓸 일은 이거죠. 중심 0,0에서 거리를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5가 되겠죠.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 12의 절대값이 되고요. 요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식 정리를 해야겠죠. 되게 복잡한데. 자, 25m 제곱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그죠? 120m이네요. 플러스 144고요. 이게 5m 제곱 플러스 5가 아니라 25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25 m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5 m 제곱 없어지네요. 그죠? 120m이 119인가요? 숫자 더럽습니다. 119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m 플러스 n을 구하는 거니까 저기 테이블에서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자, 120분의 119를 넣을게요. 119x 맞죠? 마이너스 120분의 119 곱하기 5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m과 n이 나오죠. 지금 요게 m이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n이 되겠습니다. 맞죠? 요게 스몰 m이고 요게 스몰 n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몰 n의 부분을 이제 통분을 시켜서 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를 30 m은 120분의 119고요. 저 n 값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n 값은 119에서 5를 곱하면 595고요. 120분의 마이너스 595. 그 다음에 플러스 1440인가요? 그럼 1440에서 595를 빼면 845네요. 845,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120분의 845가 되죠. 그러면은 845랑 119를 더하면 964인데요. 요걸 약분하면 4가 되고 964를 4로 나누면 답이 24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 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점좌표 구하라고 하니 그냥 연립만 하면 되겠죠. 두식 연립해 보면은 x제곱, 지금 x제곱이 있으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겠죠. x제곱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y좌표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2와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림상으로 볼 때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하나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 2이 원이고요. 자, 하나는 포물선인데 0,-2를 지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의 생긴 모양이 0,-2에서 접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는
교점이 0,-2가 하나의 교점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점이 교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라는 하나는 이 밑에 있는 존재하고 하나는 x좌표가 정반대인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와 1을 이제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원래 있던 식에 이제 대입을 해 보면 자, -2를 넣었을 때 0이 되고요. 먼저 1도 집어넣어 보면 x제곱이 3이 되기 때문에 x가 뿔마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는 루트 3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 좌표는 이렇게 바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 좌표를 모두 구하고라고 되어 있죠. 교점 좌표는 3개 0,-2 루트 3,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 답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원점에 관하여 대칭시켰다. 자, 이제 다른 포물선이 되겠죠. 자, 이제 원점에 관하여 대칭을 시키면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대놓고 위로 볼록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의 포물선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반드시 0,2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존재하겠죠. 자, 만나는 부분은 먼저 설정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교점 좌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y축과 만나는 점이 0,2가 될 거예요. 이제 대칭 이동한 함수를 구하라고 하니 먼저 식부터 구해 봅시다. 자, 식은 y는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점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점 좌표 하나 이미 나와 있죠. 하나 0,2가 되겠죠. 자,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이렇게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과 연립을 시켜야겠죠. 이것과 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또한 x좌표 두 개가 나왔으니 여기서 이제 x제곱 대신에 2-y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2-y 플러스 y제곱은 4. 맞죠? 그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y좌표가 뭐가 되죠? 2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이 두 가지 좌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좌표는 0,2. 자,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답은 0,2 하나가 있고 이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네요. 자, 논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원밖에 한 점 0,a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을 긋는다는 것은 기울기를 미지수로 둬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접선이 항상 원 밖에서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리면 수직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얘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진행을 할 거예요. 기울기를 m으로 두고 이 직선에서 원까지 거리, 직선에서 중심에서, 그죠?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직선까지 거리가 2라는 식으로 m 값의 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방정식을 먼저 써보고요. mx 플러스 a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번에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 직선과 이 중심으로 사용을 하겠죠.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씁시다.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겠죠. 요게 바로 반지름 2와 같다고 식을 쓰겠습니다. 자, 요걸 양변 제곱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m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절대값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은 4m 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최종적인 식으로 어차피 두 기울기가 m1, m2라고 해서 m에 대한 2차식의 두 근이 기울기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그 두 기울기를 근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m이 무슨 뜻인가? 두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를 m1과 m2라고 할게요. 근데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므로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정상이 되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은 바로 a분의 c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죠? 자, a분의 c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a분의 c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위에 걸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얻어질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묻는 거 뭐죠?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 여기서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 문제, 지금 평범한 자취방정식 문제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 C가 있는데요. 자, 원 C 위로 움직이는 P, A, B이기 때문에 A, B가 A 좌표, 그러니까 A 값과 B 값이 움직이는 그 규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를 저기에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A-1의 제곱 B-2의 제곱은 4. 이게 바로 점 P의 자취가 됩니다. 그러면 점 P의 자취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곳은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게중심을 표현해서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무게중심을 G라고 하겠습니다. G. 그러면 A, B, P가 다 나왔으니 3분의 A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Y좌표는 3분의 B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게 바로 G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취라는 것은 이 G의 X좌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G의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3분의 A 플러스 5가 X가 되고요. 3분의 B 플러스 10이 Y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G, X, Y, 즉 요 X좌표와 Y좌표의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근데 그걸 뭘 이용한다? 요 점 P의 자취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3x-5죠. 그 다음에 B는 3i-10이니 원래 있는 식에 대입을 하면 바로 G의 자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3x-6의 제곱 3i-1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자, 9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최종적인 자취가 되겠죠. (9분의 4가) 되니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게 1번 문제의 답이 되죠. 자, 2번 볼게요.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번 바로 해볼게요. 정말 AB가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뭐죠?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3분의 4. 자, 지나는 점을 1,7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바로 2번의 답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자, 무게중심치와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저 원은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분의 2인 원이니 뭐 그렇게 반지름이 그렇게 크지 않죠. 3분의 2인 원인이 대충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직선은 4,3과 1,7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럼 1,7은 대충 요 정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4,3은 뭐 한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써야겠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더했을 때 이 부분이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쓰고 반지름을 더하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이제 직선을 쓰려면 이걸 이제 간단히 만들어 봐야겠죠. 2번 직선을 이용할게요. 자, 3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5는 0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이제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중심 2,4까지의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럼 2,4까지의 거리를 직접 계산해 봅시다. 그럼 5분의 절대값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5가 되죠. 자,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야 될 거예요.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은 3분의 2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를 빼면 앞에서는 1이 되고요. 1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 거리의 최대값이 바로 3분의 5. 답은 3번. 네, 답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4번 문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다가 멈췄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의 원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C고요. 자, C' 가족권을 보면, 자, 가족권을 봅시다. 자, 두 원이 마이너스 3,1에서만 만난대요. 자, 두 원은 만날 때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있어야 저렇게 접하는가? 저 점에서만 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이 접할 때 그 중심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이 중심, 원의 중심하고 요 점 A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은 이제 무슨 해석인가? 새롭게 만나는 그 원은 x, y = 0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x, y = 0은 뭔가? x, y = 0은 x는 0 또는 y는 0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죠? y축 또는 x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축, x축과 뭐라고 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원이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 자, 중심이 요 정도 있다고 하고 원을 한번 접근을 시켜볼게요. 요렇게 한번 접근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 A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되죠. 근데 요 원을 아무리, 지금 중심은 반드시 마이너스 3,1과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접할 수도 있죠. 바깥에서 접하든지 안에서 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를 a라고 해버리면 중심의 x좌표는 바로 나와요. x가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a, a가 중심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서 x좌표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니 x좌표는 마이너스 3a가 답이 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 원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이야기하던 걸 더 이야기해 보면, 자, 지금 원이 바깥에서 접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이런 경우를 외접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접한다고 하니 이거를 외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접하면서, 그죠? 바깥에 접하면서 x축, y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 자, 어떻게 돼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까요? 하나의 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하나의 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해야 된다는 거죠. 접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접하는가? 요 바깥에서 접하는 거는요, 되게 왼쪽으로 쭉 넘겨야 돼요. 이 직선을 한없이 쭉 가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이걸 좀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원이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 뭐냐면 A라는 점과 접해야 되고요. 이 원과 접해야 되고 Y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원입니다. 자, 그거 한번 상상해보고 문제 시작할게요.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Y축과 접하는, 그죠? 생긴 모양을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Y축과 접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는 연장선을 그어보면 X축과는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을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요 안쪽에서는 어떤 원이 있을 건가도 상상을 해봅시다. 자,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Y축과 접하는 원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Y축과도 접하고 저 A라는 점에서도 접하는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려봅시다. 이제 이런 식의 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원. 자,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면 1개, 2개, 3개죠. 자, 이제 우리가 방금 한 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 2번의 첫 번째죠. 자, 어떤 원인가? Y축과 접하는 원이다. 그죠? Y축과 접하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원입니다. 자, 바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중심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좌표가 나오는데 요만큼이 반지름이 되죠. 저게 바로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였으니까 반지름은 3a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9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a를 지난다를 쓸 거예요. 점 a가 뭐죠? 마이너스 3, 자, 점 a는 마이너스 3,1을 지난다고 하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9a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을 정리했을 때 a 제곱 맞죠? 2에다가 18이니까 마이너스 20a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두 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식 있죠?
여기서는 이 식에서 두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의 길이는 3a가 됩니다. 3a. 자, 그럼 여기서 a 값을 두 개를 구해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을 쓰면 여기서 a 값은 10 뿔마 루트 b-의 조금 마이너스 8이니까 90이 되고요. 10 뿔마 루트 3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3 플러스 루트 10 같은 경우는 큰 거 요거 있죠. 요거 엄청나게 큰 거. 요게 a 값이 10 플러스 3 루트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방금 구한 거 요거 있죠. 요거. 요 작은 거 요게 a 값이 10-3 루트 10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정의한 a 값 체크해 주고요. 요거 하나 나왔고 두 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반지름 3a로 총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 때 세 점에서 만날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세 점에서 만날까를 보면 바로 원점을 지날 때예요. 원점하고 a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일 때가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그림이 잘 그리기 힘든데, 자, 먼저 그려놓고 옮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건데, 자, 왜 세 개인가를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세 개를 점검해 봅시다. 왜 세 개인지. 자, 만나는 점을 볼게요. 원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y축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축과 또 만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마지막의 원은 어떤 원인가라고 하면 결론은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원이죠? 그럼 OA의 길이가 뭐죠? OA의 길이가 루트 12 OA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반지름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의 반지름을 점검을 할게요. 자, A 값이 나왔죠? 반지름은 3a입니다. 요거랑 요거 3a 적용하면 첫 번째 반지름은 30 플러스 9루트 10이고요. 두 번째 반지름은 30 마이너스 9루트 10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의 반지름이 되겠죠. 요게 이제 큰 거, 바깥에 있는 외접한 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안에 있는 작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겁니다. 자, 세 개를 더하면 답이 뭐죠? 60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